38강 2부 방송입니다. 이번엔 공동주택의 전세권과 강제경매 해가지고요. 하나, 둘, 셋, 네 건이 있네요. 네 건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이 사건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건도 보니까 분필 색깔을 좀 노란 걸로 바꾸겠습니다. 진주 사건 같은 경우 배당 종기일 전에 채권자로서 2건의 배당 신청을 했어요. 전세권 직권 말소됐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2건인데 채권자라면 그 2건 중에서 자, 예를 들어가자면요. 그 2건 중에서 하나가 전세권에 의한 배당 신청이지 않겠느냐. 따라서 우리는요, 만약에 이런 사안이 있다 그러면요, 법원에다 직접 담당 경매계에다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 수밖에 없어요. 물어보면, 담당 경매계에서 맨날 징징거리잖아. 틸틸거리잖아. 그거 신경 쓰지 말아요. 와가지고. 틸틸거리고 징징거리고 지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차피 전화해가지고 소기의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이거지. 왜 자꾸 징징거리면 왜 징징거리냐고 하면 확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 거 이야기하면 또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민원인 입장에서 전화한 거예요. 민원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동사무소나 구청 이런 데 전화했을 적에 담당 공무원 징징거리면 고함 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고함 지르면 되지. 왜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경우는 제가 만약에 입찰 들어간다면 저는 반드시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그것도 밑에 창원 사건 같은 경우는 전세권 및 임차권 등기를 설정했는데 이런 경우는 안전방으로 들어가 괜찮아요. 이때는 이 전세권자가 강제경매 신청했어요. 강제경매 신청했는데 이 양반이 임차권 등기됐어요. 자, 그런데 임차권 등기를 보면은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 등기,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 등기입니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했단 말이에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 그럼 경매 기입 등기를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하였다도 이런 경우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요. 이 사람 배당 신청 안 해도 당연히 배당 받아갈 수 있는 당연 배당권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지가 임차권에 의해서 다 배당을 다 받아간다. 요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당표 작성을 똑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 보니까 전입신고 언제 했고 확정일자 언제 받았는데 배당 신청을 설사 임차인으로서 배당 신청을 안 했고 전세권자로서 배당 신청 안 했다 손치더라도 그럼 전세권에 배당 신청 안 하면 전세권 말소 안 돼요. 그런데 임차권 등기를 하였는데 임차인으로서도 배당 신청 안 해도 이 사람은 경매 기입 등기를 이전에 임차권 등기했으면 당연 배당권자이기 때문에 지가 배당 받기 싫어하도 법원에서 그냥 등 떠밀면서 배당을 해줘요. 근데 내가 배당표 작성해 보니까 이 사람 지가 전세금 다 받아가는 것도 뭐 직권 말소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보니까 이 건 같은 배당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했어요. 당연히 해지. 전세권자 요 4번 진주 같은 경우 배당 신청 안 했어요. 요 해지. 이게 정답이라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행수로 바르지 마십시다. 전세권자가 배당 신청을 안 했는데 담당 법원에서 말이죠. 그냥 매각으로 말소 이런 요행을 바라면 안 된다. 이건 만약 말소 안 되고 인수도 못 할 낀데 봐가지고. 그죠? 그래서 요 네 건에 돼 가지고요. 이것도 제가 좀 비교적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진주로 넘어갑니다. 진주 지원 2022 타경에 3395호 물건번호 2번입니다. 물건번호 2번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법인 전세권자가 강제경매 신청했어요. 법인 전세권자가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보니까 이 양반이 법인 같아요. 법원에서 자기네들 전세금 1억 7,400이니까 뒤에 뭐 꼬투리가 있는 거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주식회사 이렇게 나와 있네요. 1억 7천만 원입니다. 1억 7천만 원인데 전세권에 설정했는데 강제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1억 7,400인 것으로 밀어봐가 400만 원 정도는 아마 그건 같아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대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아마도 이분들은 소유자에 대해서 소유자 보니까 일반 개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엄청난 어떤 악감정,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나아가서 가압류 후순위로 말해 가압류가 얼마입니까? 14억 5,700원 원짜리 가압류가 빡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가압류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이 집은 영원히 안 나가. 따라서 이건 뭐다? 100% 경매를 통해서만이 소유자를 달리해야 되는 그런 이 물건이 될 때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 뭐 죽었다 깨나도 경매 취하 안 되잖아요. 그죠? 경매를 통해서만이 소유자가 바뀐다. 그러니까 이 경매 취하 안 되죠. 저것 또한 제가 만약에 소유자다 그런다 보니까 가압류가 14억 돼 있다 그러면요. 이 아파트 말이지 1차 감정가 얼마인지 볼까요?
1차 감정 가격이 얼마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1차 가격이 1억 9,300이잖아요. 1억 9,300인데 이게 보니까 가압류가 14억이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소유자로 좀 만세 불러버려요. 이게 마음대로 너가 뭐 때려버린다. 만세 불러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가 잠깐만요. 여기 보면요. 잠깐만요. 이게 전세권자가 배당 신청을 하였는데 이게 두 건 배당 신청했다는 거 나와 있거든요. 보십시오. 이게 보니까 이게 미적지근해요. 이게 정확하게 뭔가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2022년 2월 16일 날이나 말이에요. 2022년 2월 16일 날 해가지고요. 2022년 2월 16일이잖아요. 근데 보면 채권자 소송 대리인이에요. 아마 이게 소송대 이분은 변호사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보니까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했어요. 그죠? 또 하나는 보니까 이 법인인데 배당 요구 해가지고 채권, 요건 아마 강제경매에 의한 그 배당 신청한 것 같아요. 요건 보니까 전세권에 의한 배당 신청을 한 것 같아요.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동일한 채권자가 말이지, 같은 날짜에 두 건의 그 소위 채권 계산서를 제출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럼 이건 뭐냐? 이건 어떤 그 지위로서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냐면, 전세권자의 지위로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면 전세권의 경매시 매각으로 어떻게 꼴까닥 당연히 죽어버린다 이거죠. 죽어버린다. 일단 그렇게 보면서요. 이게 보면 그 1억 2,600이 이런 경우 만약에 이게 보십시오. 우리가요. 그러니까 경매를 통한 돈 버는 노하우 뭐 이게 노하우잖아요. 딴 게 노하우입니까? 이거 딱 보시면 딱 돈이 안 보입니까? 부자들은 그 이야기 하잖아요. 도처에 돈이 다 깔려 있대. 그런데 단지 어떻게 가난한 자들은 말이야 돈을 걷어들이지 못한다. 돈이 보이는데도 안 보이니까 못 걷어들인단 말이지. 그죠? 이게 딱 보시면요. 제가, 자, 감정가 1억 9,300만 원인데 이게 진정한 1억 9,300만 원이 맞다 그러면 이게 참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니까 이 법인에서 청구 전세금이 1억 7천만 원이었잖아요. 1억 7천만 원인데 강제경매 신청했단 말이죠. 그죠? 강제경매 신청했는데 사람들이 두 건에 의해 가지고 채권 계산 제출했잖아요. 요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는 보니까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이고 하나는 채권 계산서예요. 이게 미심쩍 그러면요. 이거 돈이 말이지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담당 경매에 전화해서 물어보셔야지. 그죠? 물어봐요.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안 물어보려는데 아이고 전화하면 또 담당 경매계장이 지랄하면 어떡해. 그거 무서워서 경매 하지 마요. 그래서 경매할 필요도 없어. 할 자격이 없어. 그죠? 그래서 보니까 물어봐. 요즘 전세권에 경매 신청 배당 요구했어. 예. 그럼 이거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1억 2,655만 원이죠. 그죠? 그럼 1억 2,655만 원 낙찰 받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 하였다. 그럼 이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전세권에 의한 배당 요구 했다는데 이 사람들 전입신고 없죠? 임차권 없잖아요. 땡끝. 전세권에 의한 배당 요구했어? 전세권에 의한 배당 요구했어? 전세권의 배당 요구 같은 뭡니까? 전세권의 경매시 전세권에 의한 배당 요구에서는 전세권은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돼 버리고 아예 전입신고 없으니까 임차권 자체는 아예 없고. 근데 이게 만약에 누가 1억 2,600만 원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봐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1억 7천만 원이야. 그럼 1억 2,600만 원인데 계산하기 편하게 해가지고요. 배당금, 경매비용 600만 원 빼고 그럼 나머지 1억 20만 원을 이 법인에서 가져가요. 그럼 자기네들은 5천만 원 미배당이잖아요. 그죠? 5천만 원 내서 낙찰자한테 돌려줘야지. 그럼 낙찰자가 이제 법인 담당자 딱 만나고 이야기하는데, 나 5천만 원 여기 있는데, 당신들이 나한테 5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대봐라. 우리 선순위니까. 근데 당신들이 전세권에 의해서 법원에다가 배당 신청했잖아. 그럼 하게 되면 있잖아. 민사집행법 91조 제4항 단서조항을 보면 있잖아. 그지? 전세권을 배당 신청하면 죽는데, 그래서 너 조용히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니? 이런 식으로. 그럼 좋습니다. 1억 2,600만 원 배팅해가지고, 만약에 이 물건 전세금액이 1억 7천이다 그러면 말 그대로 5천만 원 띄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 내 낙찰 받아가지고, 특히 법인이다 그러면 법인이나 뭐 직원이 그 숙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하면 법인 같은 경우는 제 경험칙으로는 일반 개인보다는 명도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리키님이신가요? 막 들이대시라니까 낙찰 받아야 된다니까 받아가지고 일을 저지르는데 뒷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저질러야 돼. 뒷감당이 안 되는 일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이게 뒷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뭔가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배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은 이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요런 거 이제 예를 들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있어가지고 이 공동주택에 전세권 설정했는데 이것도 한번 적어드릴게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일단 가지고 이 공동주택에
이거 칠판에서 한번 더, 오늘 어차피 저 사례 다 말씀드려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되더라도요. 역시 이제 설 전이니까. 근데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안 말립니다. 안 말리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 이런 경우는 말이죠. 일단 우리가 한번 체크해보자 입니다. 뭐냐,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다. 이 물건 고르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강제 경매가 들어왔다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강제 경매인데 공동주택이 보니까 이런 이제 선순위에 전세권. 이런 경우는 경매 정보지 보시면서 선순위 전세권 있는 물건만 딱 지정해가지고 하면 선순위 전세권 있는 물건 쫙 떠요. 그럼 그 물건 경매 정보지를 딱딱 펼쳐보면 이게 임의 경매나 강제 경매 큰 방법 나오잖아요. 그죠? 그 딱 보면 강제 경매인데, 그럼 누가 경매 신청했지? 전세권자가 이렇듯이 강제 경매 신청했다. 그럼 여기서 1달러 딱 지어버려요. 전세권자, 강제 경매 신청했구나. 그럼 우리는 두 번째 뭘 봐야 된다? 이게 전세권자가, 네 번째, 전세권자 명의로 소위 이제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하였는지, 그 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고, 만약에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동그라미 했답니다. 그죠? 했으면은, 비록 이 사람들이, 우리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법인 같은 전세 금액이 1억 7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전세권에 배당 신청했어요. 배당 신청했는데 보니까 경매 결과 낙찰 금액이 만약에 한 1억 2천만 원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럼 1억 2천만 원 가지고 1억 7천만 원 퉁쳐버리는 거예요. 봐가지고. 배당 신청했다면 전세권의 경매신 매각을 주고요. 그리고 또 나가서 요건 같은 거 법인인데 전입신고 안 했어. 근데 이런 경우 보니까 만약에 자연인인데 전입신고를 하였다더라면 또 좀 틀리죠. 그냥 전입신고는 하였다. 임차인으로서 안 움직이고 전입신고 했는데 전입신고 날짜도 빨라. 근데 이 사람은 전입신고를 안 했어. 전입신고 했는데 임차인으로서 배당 신청한 것이 아니고 전세권자에 의해서 배당 요구했다. 그럼 전세권의 경매신 매각으로 죽어. 잘 들으세요. 전세권의 경매신 매각으로 죽어버려. 전세권의 경매신 매각으로 죽는다. 그런데 임차권은 안 죽어. 임차권을 안 죽게 되면 그때 뭐 봐가지고 5천만 원 내놔라. 여기서 또 전입신고요. 이게 우리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그죠? 근데 막 이것도 없어. 그리고 전세권자가 권리신고에 배당 요구 신청도 했어. 그럼 아싸, 내가 1억 2천에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거 네가 가지고 묵든지 말든지 떨어지고 너는 전세권, 왜냐면 네가 배당 신청했으니까 죽는 거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 법인인데 전입신고는 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임차권 없어. 그죠? 근데 요런 게 이제 우리가 시세조사를 정말로 똑소리 이런 물건도 나와요. 있다니까. 오늘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물건인데 창원지방법원하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해가지고 현재 경매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달에 그 기일이 잡혀 있단 말이죠. 이것도 제가 시간 남자 소개해 드릴게요. 봐가지고. 이런 물건 여러분들 찾으시면 됩니다. 일일이 그러니까 내가 경매 투자를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노하우 방법 뭐냐 이게 내 나름대로 경매 관련된 지식이 내 머릿속에 딱 세팅되어 있어야지만 그런 것에 기해 가지고 경매 정보지상에서 물건을 골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무한정 무작정 무식하게 그냥 그 물건 고를 거예요? 그럼 안 돼요. 그럼 진도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죠? 진도 절대로 안 나간다. 일단.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요. 이게 요 정도 이제 보시면서, 잠깐만 이걸 또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잠깐만요. 이건 그겁니다. 그래서 이건 같은 경우는 아마도 보니까 이게 낙찰 받으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시세가 정말로 법원에서 작성한 1억 9,300만 원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맞다 그러면 이 양반 돈 벌었어요. 이 양반 진짜 돈 벌었다니까. 만약에 전세가 1억 7천이다. 근데 만약에 전세가 1억 5천만 원만 하더라도 이게 있잖아요. 1억 2,655만 원이니까 등기비용 다 포함해서 한 1억 한 3천 정도 들어갔다 치자 이거죠. 그럼 자기도 1억 3천만 배팅 하는 거예요. 그럼 전세 놔버려. 전세가 얼마야? 1억 5천만 원이잖아. 와, 이건 완전 무피 투자지. 1억 3천만 원 내 돈 배팅해가지고 제 말씀이 거짓말 같습니까? 제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지 마세요. 이런 영상을 볼 자격도 없는 사람들. 왜? 머릿속에 등기 없으니까. 제가 자꾸 머릿속에 등기 없다고 그러니까 열받으시죠? 그러면 열 안 받으려면 공부하셔야지 뭐. 그죠? 전 뭐 다른 채널처럼 구독자님 그렇게 하기 싫어요. 봐가지고. 왜냐면 이건 돈 버는 방송이지. 개그 프로 이게 방송이 아니에요. 봐가지고. 그래서 1억 3천만 원 배팅해가 1억 5천만 원 번다고. 그럼 난 어떻게
이 부동산 내 건데, 우와,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쌓여버렸어? 2천만 원 쌓여버렸는, 우와, 좋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을 고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게, 입건해가지고요. 이게 여기 503호입니다. 이게 경남 진주시 칠암동인데 503호. 요 등기부등본 잠깐 보여드릴게요. 칠암동에, 어디가 번노? 30, 이겁니다. 30. 칠암동에 503호죠. 이건 낙찰 이후에 등기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인 해가지고 아까 이 법인 전세권 설정했잖아요. 법인이 이 전세권 설정됐죠. 주식회사 있잖아요. 1억 7천만 원. 5번 전세권이잖아요. 5번 전세권 말소됐죠. 뭡니까? 말소 원인이 뭐죠? 강제경매죠. 그죠? 강제경매는 매각이잖아요. 직권 말소잖아요. 그럼 전세권, 그러니까 법원에서 알아서 죽여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이, 이게 아까 1억 6,600만 원 낙찰됐는데, 그럼 나머지 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낙찰자한테 돌리도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어떤 근거로 이야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 점유사가 낙찰자한테, 난 당신한테 대항할 수 있어. 뭐, 어떤 근거로 대항할 수 있는 거야? 나 전입신가 주택 임차인이야. 그래. 나 소멸되지 않는 전세권이야. 그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전세권 죽어버렸네? 직권 말소잖아요. 그죠? 이건 진짜 직권 말소 맞거든요? 직권 말소 됐다도 그럼 끝나게 봐가지고. 낙찰자가 뭘 어떻게 인수하냐, 이거 인수할 거 없잖아요. 그죠? 인수할 거 없기 때문에 이런 건데 돈 번다. 일단 뭐 시세조사를 정확하게 똑소리 나게 했을 경우에, 국한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보니까 이제 또 창원으로 넘어갑니다. 창원으로 넘어가고, 전세권에서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돈 되는 게 조금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거 이게 단지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요것에 자꾸 이제 경매정보지 보시면 자꾸 이게 여러분들이 돈 되는 물건 자꾸 찾으셔야 됩니다. 그죠? 자꾸 찾으셔야 되는 것이고, 2024경에 106011 해가지고요, 경남 창원시 나와 있네요. 경남 창원시 해가지고요,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요, 보니까, 이 건 같은 경우 보면, 이 사람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거잖아요. 그죠?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강제경매 신청. 우리 관심님, 제발 이런 물건 하나 나와라. 이게 찾으셔야 돼요. 누가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거 누굽니까? O2A147님이신가요? 그때 저랑 통화하신 분이네. 그죠? 매일매일 이렇게 경매정보지 보셔야 돼요. 물건 보시가 자꾸 보다 보면 이게, 제가 항상 말씀 안 드립니까? 경매정보지만큼 대한민국에 제일 좋은 경매 교과서가 없다니까요. 경매정보 자꾸 보셔야 된다. 자꾸 보시다 보면 보는 이게 속도도 막 빨라져요. 속도도 막 빨라진다는 거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강제경매인데 아파트 나와 있잖아요. 이분이 전세권자입니다. 1억 3,300만 원 했는데 밑으로 또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 건 같은 경우는요, 간단하게 봐가지고, 이분이에요. 이분이고, 이분이에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죠, 그죠? 근데 봐가지고, 이분이 임차권 등기했잖아요, 그죠? 이분도 보니까 전세권인데, 이 전세권에 기해 가지고는 이 배당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2019년 7월 11일 날 배당 요구 한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참 신기해. 배당 강제경매가 2020년 6월 26일 날 기입 등기됐는데 어떻게 말이지 한 1년 전에 배당 신청 안 하고. 요건 말이지 이분이 이 임차권 등기 있잖아요. 임차권 등기한 날짜가 2019년 7월 11일입니다. 임차권 등기한 날짜가 2019년 7월 11일 해가지고 등기부등본 잠깐 보죠. 뭐 등기부등본 잠깐 보니까 여기 얼구상에 임차권 등기가 어디 있느냐 나와 있네요. 보세요. 2019년 7월 11일 날 임차권 등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2019년 7월 11일은 뭐다? 이게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 등기가 언제냐 해가지고요. 2019년 7월 11일이 임차권 등기고 경매 기입 등기가 언제냐 이게 나와 있네요. 경매 2020년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게 경매 기입 등기일 이전에, 경매 기입 등기일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하였다. 그럼 이 임차권 등기권자는 당연 배당권자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당연 배당권자이기 때문에 배당 신청 안 하더라도 당연히 순위에서 배당을 해준다.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요, 뭐, 등기부상에 모든 어떤 권리들이 없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그죠? 깨끗한 상태에서 본인이 또 전입과 확정일자도 먼저 받아놓은 상태니까
1억 3,300만 원이거든요. 이번 전세 금액이.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위로 올라가 볼게요. 1억 3,300만 원인데 1억 5,500만 원에 누가 낙찰 받았네. 그럼 충분히 이번 전세금 1억 3,300만 원 다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경우 뭐 낙찰자가 뭐 추가적으로 끌어안고 인수해야 되는 어떤 권리 이런 것은 없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예.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하면서 임차권 등기했다. 임차권 등기했다면 임차권 등기했던 어떤 기입 등기가 강제 경매 신청 또는 임의 경매 신청에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했으면 그 임차권 등기는 당연히 배당을 받아간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사건 번호 잠깐 적어드릴게요. 대법원 2005 가나다 2005 다 33,039호 사건입니다. 예, 사건 해가지고 그걸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네, 이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직권말소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등기부등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보니까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1214호 1214호 상남동의 1214호 일단 그렇게 보시죠. 상남동의 1214호 여기 보시면은 상남동의 1214호죠. 그죠? 1214호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해가지고 얼굴로 쭉 넘어갈게요. 얼굴로 넘어가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분이 전세권 설정하고 김모 씨잖아요. 그죠? 주택임대권도 보니까 김모 씨잖아요. 그죠? 근데 12번 전세권, 13번 주택임차권 이거죠? 12번, 13번. 이것은 뭐다? 강제경매로 이놈 내가 직권말소지. 직권말소이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 전혀 부담 가지지 않고 입찰 들어갔을 때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조금 전에 진주 지원 사건처럼 해가지고 법인에서 1억 7천만 원인데 1억 2,600만 원 낙찰 받은 것처럼 당장 시세 차익, 시세도 아니죠. 시세 팔아야지 시세 차익인데 그냥 당장 전세로 놓으니까 전세로 놓더라도 조사한다 몇천만 원 어떤 수익이 발생된다면은 이 또한 나쁘지 않느니 이런 물건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한테 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전화 주시고 뭐 물건 추천해 달라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전화 주실 때는 막 욕을 해버렸죠. 진짜 돈 된다고 하면 제가 지금 뭐라 추천합니까? 물건 하나 해가지고 저기 3천만 원, 4천만 원 떨어진다면 제가 하지 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이지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왜 제가 추천합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허블나게 하셔가지고요 물건 찾으세요. 본인이 돈 벌려면 본인이 노력해 찾아야지 지금 뭐 자꾸 남한테 의지하면 됩니까? 막 의지하면 안 되고 양심불량이지. 이게 또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해지로 말소된 겁니다. 이게 2019 타경 김천 지원 사건인데요. 2019 타경에 10179 물건 번호 2번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하면 좀 구미 이 동네가 말이죠. 조금 동네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봐가지고 어쨌든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제 강제경매고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인데 보니까 김땡땡 씨가 뭐 전세금이 1억 3천,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감대가 1억 4백인데 말이지. 전세가 1억 3천 같은 거, 이런 물건 같은 거, 쳐다볼 필요조차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또 2,500만 원에, 이게 또 낙찰 받아요. 잠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게, 김모 씨가 전세권자 맞나요? 맞네. 봐가지고. 전 이런 거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 정말로 재밌어. 전세권이잖아요. 1억 3천만 원이잖아요. 강제경매 했네요. 1억 3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 보니까, 이게 임차인 별집 했는데 뭐 배당 신청했는지 모르겠네요. 봐가지고. 근데 좋습니다. 일단 전세금액 1억 3천만 원이에요. 1억 3천만 원인데 이게 1차 감정가가 얼마입니까? 1차 감정이 1억 4백이잖아요. 이거 왜 들어가나요? 이게 누가 2,500만 원, 이게 왜 들어가나요? 이게 누가, 기한 후 납부한 거 보니까,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어머야, 낭패는 뭔가, 이러다 보면 대금 납부 해 말아.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입찰 보던 금액이 249만 원 정도 되잖아요. 차라리 249만 원 이제 포기해버립니다. 이 뭐하러 입찰 들어갑니까? 봐가지고, 그죠? 이런 경우 보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문건 접수 송달내역 보자액입니다. 전세권자 김모 씨인데요. 보자액입니다. 그러니까 누워있나요? 채권자 대리인 여기 나와있네. 채권자 대리인 뭐 주소 보정에 나와있고요. 또 채권자 대리인 뭐 윤모 씨 채권계산서 제출했는데 이것도 2020년 6월 3일날 6월 3일날 채권계산서를 제출했거든요. 2020년 6월 3일입니다.
2020년 6월 3일인데, 그러면요, 이거 앞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2020년 6월 3일인데, 이거 매각 물건 명세서를 봐야겠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게 되면, 보세요. 2020년 6월 3일 날이죠, 그죠? 2020년 6월 3일 날 채권 계산 제출했는데, 배당 종기일 언제입니까? 2019년 4월 15일이지요? 그 배당 종기일 이후지요? 그 배당 신청해봤자 말짱 꽝이지요? 이 사람 같은 전세권자든 채권자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전세권 불소멸되지요? 또 밑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얼구 순위번호 5번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지요? 세상에 1억 3천만 원 인수되는데 말이지. 일차 감정가격이 얼마입니까? 또 까먹어버렸네. 일차 감정가격이 얼마야 봐가지고. 1차 감정 1억 400짜리인데 이걸 인수되는 전세권인데 왜, 물론 뭐 이건 이제 당사자라면요. 이 집에 대단히 어떤 나름대로 어떤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되겠죠. 그죠?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건 뭐 굳이, 그러니까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요것도 제가 등기부등본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면 김천지원에서 구미시, 보면, 진평동에 1803호입니다. 진평동 1803호. 진평동 1803호 넘어갑니다. 진평동 1803호 해가지고요. 진평동 1803호 넘어가요. 이겁니다, 이거. 보면요. 구미 진평동 1803호죠, 그죠? 1803호 해가지고, 이제, 얼구상에 전세권 볼게요. 전세권 해가지고, 보면, 아까 1억 3천만 원짜리였지요? 이게 나와 있네요. 전세권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해서, 1억 3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해지네, 해지. 해지 뭡니까? 봐가지고, 법원의 직권이 말소는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또 삼성생명에서도 저당권 설정하긴 했는데, 뭐 어쨌든 봐가지고요, 감정가 대비 전세 가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거 낙찰받은 분 같은 경우는 뭔가 어떤 방법이 있겠죠. 자기네들 어떤 대책이 있으니까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번에는 진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진주로 지금 제가 상당히 빨리 말씀드리는데, 이거 봤던 여러분들 똑같은 케이스니까 응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2011 타경에 15,895호 경남 진주시 평거동에 소재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또 보면 이제 아파트인데 전세권자, 강제임인데 이분이 전세권자에 7천만 원 전세권자인데 이분이 정모시라는 분 6,625만 원 낙찰 받으셨어요. 잘 받으셨네 봐가지고. 근데 보니까 이분이 이제 전세권자인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김모 씨가 이분이 전세금 7천만 원인데 전입신고도 하셨는데 전세권자 김모 씨인데 여기 강제경매 김모 씨잖아요. 7천만 원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전세권에 의한 강제경매가 아니고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 신청을 김모 씨가 하셨다는 겁니다. 하셨고 또 보니까 이게 경매청구서에 보니 전세권 배당 요구 없음 이렇게 나오는 보니까 인수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인수나 있고 또 전입신고했으니까 대항력이 있음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수에 대항력이 있음 전세금 7천만 원인데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6천 대항력이 있는 전세권 이게 말소 안 되는 전세권 7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6,625만 원에 써서 낙찰 받았다 하더라. 물론 뭐 이렇게 가격을 제시하신 분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낙찰 받으셨겠죠. 그죠? 근데 이 전세권은 과연 어떻게 한다더라. 이게 역시 마찬가지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잠깐 보자입니다. 보게 되면요. 전세권자 이분이 여기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은 채권자 이 사람이 뭐 보증서는 제출했다 나와 있지. 이게 채권자는 뭡니까? 전세권자가 아니고 강제경매 신청권자 지위잖아요. 그죠? 나머지 여기 보시게 되면 전세권자라서 배당 신청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그럼 전세권 어떻게 안 죽는다 이거죠. 이게 또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볼까요? 매각 물건 명세서 보면요. 이게 또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이게 얼구 순위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법원에서 아주 친절하게 작성해 놨다고 이게. 이거 전세권 말소 안 된다 이거지. 봐가지고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 인수된다 이거지. 근데 자기 전세금 다 받으면 당연히 인수를 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건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평거동에 1505호 등기부등본 또 보여드릴게요. 평거동에 1505호입니다. 평거동에 1505호 평거동에 여기 보시면은
평거동에 1505호입니다. 그죠? 평거동에 1505호 해가지고요. 얼구로 넘어갈게요. 얼구야, 빨리 나와라. 얼구 나왔네요. 전세권 해가지고요. 보니까 여기 나와있네요. 전세권에서 이 7천만원 나와있잖아요. 그죠? 전세권 7번 전세권입니다. 7번 전세권 일단 말소는 됐어요. 말소됐는데 말소 사유가 이유가 뭐냐, 이거지. 예, 말소 이유가 뭐지? 뭐야, 해지잖아, 해지.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이다 하면 직권말소인데 해지다 그러면 직권말소가 아니고 협의말소잖아요.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이게 지금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된 것이 2013년 6월 19일 날 2013년 6월 19일 날 돼 있거든요. 2013년 6월 19일 날 네, 보세요. 낙찰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2013년 6월 19일인데 전세권 해지는 언제 됐습니까? 2013년 11월 19일이죠. 5개월 후에 이 전세권이 말소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봐가지고 아마 전세권자랑 낙찰자가 어떤 뭔가 딜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연 낙찰자는 이런 물건 같은 경우 낙찰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재미를 받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는 말이죠. 그죠? 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요. 여기까지 제가 일단 말씀 다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보면은 두 건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사건인데요. 이거 소개를 시켜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2021 타경에 나갑니다. 2021 타경에 11만 2051호 경상남도 김해시 진해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죠? 예, 2차 매각기일이 2월 15일입니다. 2월 15일에서 1억 2,880만 원에서 최저 가격으로 이제 잡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위에 보니까 전세권 인수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 왜 인수가 되느냐? 그러니까 아파트인데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네. 이번이 보니까 아마도 이 전세권자 같아요. 전세권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조사를 다 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 뭐 서 땡땡땡이 했는데 이게 서울 보등보험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봐가지고 이 사람들 1억 5,700만 원이잖아요. 전세 금액이. 근데 전입도 아무것도 없어요. 전세권 1억 5,7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저기 강제경매 신청을 딱 해버렸단 말이죠. 이게 이거 뭐 인수로 되어 있는 인수? 뭐야? 이게 또 매각 물건 명세서 잠깐 볼게요. 인수를 뭐가 인수해봐가지고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잠깐 보니까 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여기에 탁 나와 있네요. 얼구 순위번호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이런 거 우리 입찰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인수됨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아마 서울보등보험 같아요. 그 문건 접수 송달 내역 보니까 이 사람들도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봐가지고 이게 우리 채권자는요 강제경매 신청권자입니다. 이게 전세권자가 아니에요. 그죠? 전부 다 채권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여기 전세권자라서 배당 신청한 건 절대로 아니다. 배당 신청한 것은 아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그러면 전세권은 그럼 배당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근본에 1억 2,880만 원이거든요. 이 근본에 최저 가격이 1억 2,880만 원이란 말이죠. 880만 원인데 과연 이게 어떻게 배당이 되느냐. 이게 만약에 누가 1억 잔머리 굴려가지고 1억 2,888만 8,888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쓰는 사람 완전히 머릿속에 뭡니까? 우동사리만 들은 사람이라니까. 이 물건의 1차 치료관가 얼마다 1억 5,700이에요. 봐가지고. 근데 경매비용 포함해가지고 한 1억 6천만 원 이상 써야 됩니다. 그죠? 1억 6천 정도 써야 된다더라. 왜냐면 1억 6천 정도 써야지만 그럼 경매비용 한 300만 원 빠져나간다 치면요. 나머지 1억 5,700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 전세권에서 배당 신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강제경매 신청권자의 지위로서 일단 배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다면 이런 경우 배당기일날 당연히 배당을 안 해줄 겁니다. 왜냐면 이 물건의 소유자 이모 씨의 또 다른 채권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이 사람도 단지 채권자의 일장입니다. 근데 이모 씨의 또 다른 채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럼 갑이 이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경매 신청권자한테 다 줘버린다면 이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그죠?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일반 채권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봐가지고 1억 5,700만 원 내서 이 사람한테 몫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물건 같은 게 1억 한 6천 정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 신청 안 했어. 그럼 이런 물건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지 마시고, 또 하나도 이제 20일 중앙지방법원 사건인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2021 타경에 10만 8,187호. 여기 가지고요. 나와 있네요. 이 건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차기를 해가지고요. 2억 1,500만 원짜리가 8,866만 4천원까지 떨어졌어요. 아파트인데 보니까,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네, 내려가 보니까, 류모신데 뭐, 같은 사람 같아. 1억 8천만 원, 그죠? 대학력이 있는 걸로 나와 있네. 이 류모신, 이분이잖아요. 류모. 이분 임차권 등기도 하셨네. 그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신청을 이제 2021년 3월 12일인데, 배당 종결이 2022년 1월 달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또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강제임의 기입 등기가 2021년 10월 달인데, 어떻게 2021년 3월 달이냐, 이게. 이 날짜,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한 날짜예요. 2021년 3월 12일. 한번 볼까요? 이건 안 봐도 딱 그겁니다. 2021년 3월 12일 해가지고, 2021년 3월 12일, 2021년 3월 12일 하면 임차권 등기가 딱 나와 있잖아요. 보시고, 맞죠? 그죠? 2021년 3월 12일 임차권 등기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냐면요, 2021년 3월 12일자니까 이건 요것도 이제 경매 신청에 기입 등기 이전일 겁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2021년 3월 12일이 채권자의 경매 신청에 기입 등기 이전이냐 이후냐. 근데 2021년 10월 달이면 이전이잖아요. 그죠? 2021년 3월 달에 임차권 등기 했으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 뭐 봐가지고, 임차인은 가만히 있어도 당연히 배당을 받아간다. 그죠? 가만히 있어도 당연히 배당을 받아간다. 이렇게. 그럼 배당 받아간다. 그러면 1억 8천만 원.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 받아간다. 1억 8천만 원에 대해서 자기 전세금 전액 다 배당 받아간다. 그러면요.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러면 보니까 8,800만 원이네? 근데 어쨌든 이 물건의 1차 등기 취득원가는 1억 8천만 원 플러스 경매비용. 알파니까 경매비용 한 3,400만 원 잡고. 근데 또 이제 뭡니까 이게 경매 지식이 일체나 아주 무식한 사람도 말이지. 야, 8,806만 4천 원이네. 8,806만 4,444원 쓸까? 무식해. 응? 주변에 경매인들 중에 무식한 사람 많아요. 와가지고. 저는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에서 만나서 이렇게 뭐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저는 뭐 소위 선문답 비슷하게 툭툭 던지면 뭔가 상대방에서 받아 먹어야 돼. 근데 툭 던져서 받아 먹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러면, 짜증납니다. 와가지고. 그죠? 근데 이런 경우 뭐다? 1차 취득 가격이 1억 8천만 원 플러스 알파야. 근데 2억 5천만 원 돼가지고 이만큼 떨어졌다는 것은 이게 가치가 없다 이거지. 또 이런 거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보면 말이죠. 뭐냐면요, 뭐니까 이게 있어요. 봐가지고 공부상 사무소에는 현황은 주거로 이용하고 있으면 이렇게 되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위법한 사항 아닙니까? 공부상으로는 사무소래요. 이런 게 주로 어디에 있느냐니까 새로이 최근에 지어진 신축인데 보니까 2층에 이런 물건이 주로 많습니다. 이런 거 우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2층에 이런 물건이 많다는 게, 그러니까 공부상으로는 보면은 사무소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좀 보시면서, 주의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례를 몇 건 말씀드렸는데,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스스로 배양들 하셔야 됩니다. 딱 보가지고, 아이다 그러면 휙 돌려버려야 돼. 기다 그러면 팍 파고들어야 돼. 그죠? 아이다 뭡니까? 또 기다가 뭐예요? 기다가 뭐, 내가 입찰 들어가겠다는 것은 전세권자 배당 요구 한 경우야. 그럼 참 좋아. 근데 아니야! 그럼 전세권자 배당 요구 안 했어. 그럼 전세권 안 죽어. 전세권 안 죽는데 그건 내 기를 쓰고 터박 좀 뭐 할 건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 전세권자 보면은, 이 경매 정보상에서 뭐 돈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경매 정보지를 보면 이게 이 물건이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그죠? 1차적으로 경매 정보지에서 돈이 된다. 이걸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지만 2차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임장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놈은 경매 정보 중에 이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맨날 그런 뭐 권리 분석만 하고, 야, 임차인의 최우선 면적 얼마야? 우와, 맨날 그거 따지면요, 진도 나간다, 안 나간다? 절대로 진도 안 나가요, 절대로. 제가 약담을 할게요. 그런 사람 돈 못 벌어요, 봐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 건도 낙찰 못 받는다니까. 그죠? 기분 나쁘시면요, 이 채널 탈퇴하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필요 없어요, 봐가지고. 저는 뭐 구독자분들한테 액을 복귀하면서 이렇게 구걸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죠?
그럼 그만큼 저는 떳떳하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서요. 어쨌든, 요 전세권에 대해서 이제 설 전에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고, 또 우리 설 연휴 동안에 제가 한번 곰곰이 또 생각해봐가지고 또 필요한 사례가 있으면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세권 사례에 대해서 설 지나고 나서 1월 30일 날 말씀드리고, 또 1월 31일 날은 우리 초급 경매 라이브 방송 20강의 내일 날짜 마지막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월달 2023년 2월달부터는요 초급과 실전 방송을 합쳐가지고 매주 월수금 저녁 8시에 1시간 가까이 방송을 진행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또 지금 현재 이게 새해잖아요. 새해,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신다기보다는 복 많이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화면 하단에 좋아요 버튼 있습니다. 살포시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안종인이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